여러분 혹시 요즘 발 뒤꿈치가 찌릿찌릿 아프다거나 아침에 첫발 디딜 때 발바닥이 찢어질 듯이 아픈 적 있으세요? 아니면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면 발바닥이 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거리고 퇴근길엔 발을 절뚝거리게 되시진 않나요? 저도 그래요. 처음엔 그냥 신발이 안 맞나 싶었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씩 몇 달씩 지속되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병원 갈 시간도 없고 진통제만 먹자니 뭔가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족저근막염에 대해 정말 속속들이 파봤어요. 논문도 찾아보고 물리치료사 유튜브도 정주행하고 직접 셀프 테이핑 요법도 따라해봤죠. 특히 600원짜리 의료용 테이프 하나로 통증이 훨씬 줄었다는 것 진짜 놀라웠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이유부터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셀프 진단법, 스트레칭, 마사지, 그리고 의료용 테이프를 활용한 간단한 치료법까지 진짜 알차게 알려드릴게요. 평범한 저희 같은 30대 여자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매일매일 무서웠던 발 디딤이 훨씬 편안해지고 족저근막염으로 인한 통증에서 진짜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족저근막염, 이름만 들어도 어렵고 딱딱해 보이죠. 하지만 쉽게 말해서 발바닥에 있는 쿠션 같은 막이 자꾸 자극받아서 아픈 상태예요. 우리가 발바닥을 보면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쭉 이어진 단단하면서도 탄력 있는 섬유 조직이 있어요. 이걸 족저근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근막은 우리가 걸을 때 발의 충격을 흡수하고 체중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족저근막이 지나치게 반복해서 당겨지거나 압력을 받으면 미세하게 손상이 생기고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바로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즉, 많이 걸어서 혹사당한 발바닥의 탄성 고무줄이 약간 찢어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렇다면 족저근막염은 왜 생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무리한 사용이에요. 하루 종일 서 있는 직업을 가졌거나 최근에 걷기 운동이나 등산을 갑자기 많이 하셨다면 발바닥이 과부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는 체형이나 체중의 문제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족저근막에 실리는 압력이 커지니까 당연히 더 쉽게 손상되겠죠. 또 평발이신 분들은 발의 아치가 거의 없어서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반대로 아치가 너무 높은 분들도 걸을 때 족저근막이 너무 팽팽하게 당겨져서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그리고 잘 맞지 않는 신발, 특히 딱딱한 플랫슈즈나 쿠션 없는 슬리퍼, 발볼이 너무 좁은 구두 등도 발바닥에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장시간 서 있는 일, 갑자기 운동량이 확 늘어난 상황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중년 여성분들 중에 갱년기 이후로 근육량이 줄면서 족저근막염을 겪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40에서 60대 여성분들 사이에서 유독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족저근막염의 가장 대표적인 통증은 발 뒤꿈치 아래쪽, 정확히는 뼈와 족저근막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돼요. 그 부위를 손으로 눌러보면 욱신욱신하거나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요. 특히 아침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으아치 아랫목 통증이 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자면서 발바닥 근막이 수축해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당겨지면서 자극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조금 걷고 나면 혈액순환이 되면서 통증이 살짝 가라앉기도 하죠. 그러다 하루 종일 활동하다 보면 다시 발바닥이 피곤해지면서 통증이 또 올라오는 패턴을 보이기도 해요. 다음에 5가지 중에 2-3가지 이상 해당되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보셔야 해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첫걸음이 유독 아프다. 두 번째, 뒤꿈치 안쪽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콕콕 쑤시는 느낌이 든다. 세 번째,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걷기 힘들 만큼 발이 저리다. 네 번째, 발바닥 전체가 뻣뻣하고 무거운 느낌이 자주 든다. 다섯 번째, 운동 후에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땡기는 느낌이 있다. 이 중 2-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족저근막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이럴 땐 방치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처가 필요해요.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하나요? 병원에 가시면 가장 먼저 환자의 증상과 이력을 청취하고 발바닥을 직접 눌러보면서 통증 부위를 확인하세요.
대부분은 임상적인 진단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통증이 심하거나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면 초음파 검사나 엑스레이를 진행해서 족저근막 두께나 염증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초음파로 족저근막이 정상보다 두꺼워져 있다면 염증이 꽤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족저근막염은 대부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초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들로 관리해보세요. 첫 번째, 휴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쉬어주는 것이에요. 아프다고 참고 계속 걸으면 염증이 더 심해지고 회복도 더뎌집니다. 가능한 한 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휴식을 취해주세요. 두 번째, 냉찜질입니다. 하루 중 활동이 끝난 저녁이나 통증이 심할 때 발 뒤꿈치에 얼음찜질을 15-20분 정도 해주세요. 염증 완화에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 발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이다. 발가락, 아킬레스건, 종아리를 천천히 늘려주는 스트레칭은 족저근막염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뒷부분에서 함께 따라할 수 있는 동작도 소개해 드릴게요. 네 번째, 깔창과 신발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충격 흡수가 잘 되는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딱딱하거나 발바닥이 얇은 신발은 피하시고 적당한 쿠션감과 아치 지지대가 있는 깔창을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단, 인터넷에서 파는 무조건 딱딱한 깔창이나 높은 아치 보정 제품은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자신의 발 모양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600권짜리 의료용 테이프 하나로 통증 줄이기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약국에서 파는 600권짜리 종이 의료용 테이프와 가위만 있으면 되는데요. 어떻게 붙이냐면요. 첫 번째 줄은 발 뒤꿈치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발바닥을 따라 발가락 아래까지 수직으로 길게 한 줄 붙여주세요. 이게 근막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발 안쪽과 바깥쪽 아치에 맞춰서 사선으로 감싸듯이 붙여줘요. X자 모양을 만들어서 충격을 분산시키는 거죠. 세게 잡아당기지 말고 살짝 텐션 주는 정도로 부드럽게 붙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붙인 후 발을 디뎌보면 훨씬 안정감 느껴지실 거예요. 얼마나 자주 붙여야 할까요? 하루 종일 붙여도 되지만 샤워하거나 자기 전에 떼고 아침에 다시 붙이세요. 3-5일 정도 꾸준히 해보시면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이 방법은 실제로도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방식이고 저도 써보고 정말 놀랐어요. 너무 간단하면서도 효과 좋아요. 가격도 착하고요. 자, 이제 족저근막염 완화를 위한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알려드릴게요. 누워서도 할 수 있고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효과 좋은 동작이에요. 첫 번째, 수건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고 수건이나 밴드를 발바닥에 걸어요. 두 손으로 양쪽 수건 끝을 잡고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종아리, 아킬레스건, 족저근막이 시원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15초씩 3회 반복해보세요. 두 번째, 벽 스트레칭입니다. 벽을 향해 서서 두 손을 벽에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보내세요. 뒤쪽 발꿈치는 바닥에 붙인 채 종아리가 당기도록 천천히 자세를 낮춥니다. 발바닥부터 종아리까지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세 번째, 발바닥 마사지입니다. 골프공이나 물병을 발바닥 아래에 두고 굴려주세요. 아프지 않을 정도의 압력으로 3-5분 마사지 해주면 긴장된 족저근막이 이완돼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스트레칭은 시원하다는 느낌까지만 해야지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무리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에 있는 섬유띠인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아침 첫걸음, 오래 앉은 뒤 첫걸음에서 발 뒤꿈치 통증이 대표적 증상이에요. 원인은 과도한 사용, 체형 문제, 잘못된 신발 등 다양해요. 치료는 휴식, 스트레칭, 신발 교체 등 비수술적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초기에 꾸준히 관리하고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평소에 자주 느끼던 발 뒤꿈치 통증의 원인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감이 좀 오셨을까요? 족저근막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초기에 잘 관리하면 무리 없이 회복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이번 기회에
내 발의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알려드린 스트레칭과 습관들을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족저근막염에 도움이 되는 신발 고르는 법과 통증을 악화시키는 나쁜 생활 습관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지금까지 생활해지였습니다. 우리 모두 통증 없이 건강한 발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걸어봐요. 감사합니다.